이게 2월 10일이 월요일 보도거든요. 미디어 오늘에 김도영 기자가 쓴 겁니다. SBS 본부, 그러니까 전국언론노조 SBS 본부가 11일에 지주회사 체제 청산을 요구하면서 서울 목동 SBS 방송센터 로비 1층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뭔지 모르겠죠. 들어갔죠 이미. 네, 들어갔죠. 농성. 그 지주회사도 우린 잘 뭐 지주회사 청산 또 이렇게 말하니까 다들 뭐래니? 이렇게 지금 남들이 반응하실 것 같은데 조금 사연을 설명을 드리면요. 사측과 대주주가 구성원과 노조 요구에 진정성 있게 답할 때까지 목동 사옥 로비에서 무기한 철야 농성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서 지주회사 체제를 해체하고 SBS 중심으로 조직 기능과 자산을 통합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SBS 지분 36.9%를 소유한 대주주이자 지주회사인 SBS 미디어 홀딩스 체제에서 SBS가 수익 유통 통로로 전락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건데요. 뭐냐면 이제 SBS 미디어 홀딩스라는 회사가 재미는 다 보고, 그러니까 재주는 SBS가 넘는데 재미는 그러니까 돈을 챙기는 건 SBS 미디어 홀딩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SBS 미디어 홀딩스는요, 태영건설 등이 주식의 61%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SBS는 태영하고 완전히 뭐 이제 뭐 편집권 이런 거 완전 독립됐다 하지만 편집권은 독립됐는지 모르겠지만 수입이 이 태영으로 굉장히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다는 것이죠. SBS 아무리 벌어도 돈을 벌면 그 돈이 다시 SBS에 들어와서 SBS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고 있다라는. 조금밖에 안 남고 거의 다 나간다. 네네, 그렇대요. 자, SBS 미디어 홀딩스 입장에서는 SBS가 아닌 또 다른 계열사인 SBS 콘텐츠 허브, 여기는 지분율이 65%라고 하고요. SBS 플러스 지분율이 91.6%나 됩니다. 그러니까 홀딩스 입장에서는 SBS 콘텐츠 허브나 SBS 플러스의 이익을 몰아주면 더 많은 배당을 챙길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들 계열사는 SBS 콘텐츠 판매와 광고 수익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한 콘텐츠 허브 플러스 이런 것들은. 근데 이런 쪽에 더 이상하게 많은 배당이 지금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배당을 챙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SBS 콘텐츠를 팔아서 번 순이익이 100원이다. 라고 하면 지분에 따라서 37원 정도밖에 가져갈 수 없는 SBS에는 적은 이익만 남겨주고요. 대신 지분이 더 높아서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타 계열사에는 더 많은 이익을 남기도록 홀딩스 안에 있는 그 회사 간의 불공정 거래를 해왔다. 라는 것이 SBS 노조의 주장입니다. 이런 불공정 거래가 10년 동안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100원을 벌면 SBS에 37원밖에 안 남는다. 37원만 가져갈 수 최고로 해도 37원을 가져갈 수 있다. 나머지는 딴 데 다 간다는 소리잖아요. 네네. 그렇죠. 억울하겠는데. 이로 인해서 노조는 지난 10여 년간 SBS 사내 유보금은 1.4배만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에 같은 기간에 SBS 콘텐츠 허브는 4.3배가 증가했고요. SBS 미디어 홀딩스는 3.1배, SBS 플러스는 2.2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SBS와 홀딩스 계열사 사이 불합리한 계약으로 SBS가 3,788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노조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또 다른 배경은 노사 및 대주주 간 합의 때문인데요. 2017년 10월에 이제 윤성민 SBS 미디어 홀딩스 부회장과 박정훈 SBS 사장 그리고 SBS 본부의 윤창현 본부장이 같이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SBS 수익 구조 정상화를 위해서 SBS 콘텐츠 허브에 SBS 콘텐츠 유통권을 2018년 중으로 회수하겠다. 아울러 SBS 플러스 합병 여부를 포함한 콘텐츠 판매, 제작 기능의 수직 계열화 등의 방안을 2017년 말까지 노사가 협의에 정하겠다라는 것을 합의를 했어요. 3자 합의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시기가 언제입니까? 2019년이죠. 지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노조가 이제 끝장 투쟁에 이제 나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BS도 윤성민 부회장이네요. 이름이? 이름이? 네. 그러네요. 최근에 논란이 됐던 서울대 교수도 그렇죠. 윤성민 서울대 교수. 갑자기 또 거기서 튀네. 기아 타이거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동명이인이 많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먹튀 오명을 쓰고. 네. 이름이.
죄송합니다. 흔한 이름인가 봐. 성민? 흔한 이름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네. 귀에 착착 들어오는 이름이긴 합니다. 네. 네, 언론노조 SBS 본부가 요구하는 거는요. SBS가 미디어 홀딩스를 합병하는 방식으로 지주회사 체제를 해체하는 작업이고요. SBS를 중심으로 해서 기획, 제작, 유통 기능을 모으는 수직 계열화로 조직 역량과 효율을 극대화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BS가 벌어들인 수입이 있다면은 그 수입이 온전히 다 콘텐츠를 만드는데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그래서 SBS가 지속 가능한 회사가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입니다. 자, 근데 이거 말고 SBS 노조를 들어가 보면요. 네. 이 SBS 홀딩스 이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지적을 꾸준하게 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이 끝장 투쟁을 하는 거는 분명히 아니고요. 논평을 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지 계속 선전포고를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근데 계속 싸워왔군요. 네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좀 사실 잘 관심을 못 가졌던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관심 가졌던 건 이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MBC에서 그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당신이 몰랐던 페이크라는 방송을 했어요. 그걸 하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굉장히 특이한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SBS CNBC라는 그 방송사가 있잖아요. 그 네. CNBC 안에 이제 정보 제공하는 그런 시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안에 부동산의 정보를 주고 있다. 그런데 그 부동산 정보를 주는 하나의 코너가 있는데 15분짜리 정도 그 코너에 출연하시는 분이 부동산 업자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그것을 그 사람이 그냥 만들어서 납품하는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납품을 하면서 또 그 극동방송이랑 거의 똑같은 건데 납품을 하면서 돈을 내는 거지. 예. 그래서 사실상 그 방송에 SBS, CNBC 한 방송에 한 코너 15분 정도를 자기가 사고, 그러네요. 사고 그 방송을 사고. 이제 시간을 사고 자기가 방송을 내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방송을 보면서 SBS, CNBC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좋은 매물이라고 생각해서 내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다 그 부동산 그룹, 그 특정 부동산 업자가 자기 매물이야. 자기가 지금 분양하고 있는 매물 있잖아요. 그런 거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부동산 업자도 아니고요. 건물 하나를 그냥 통으로 자기가 다 분양하거나 이렇게 하는 진정한 업자야. 업자 중에 업자야. 근데 이런 사람과 거래를 해서 그렇게 방송을 내보냈다는 것이 거기 이제 그 MBC 보도에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한테는 이런 행위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뭐 방심위 이건 명백하게 방심위에서 걸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그 투자 자문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방심위 그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그리고 사실상 이건 굉장히 비도덕적인 행위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터뷰를 해준 적이 있는데 SBS, CNBC에서 도대체 얼마나 가난하면 이런 짓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SBS 입장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네. 근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논평을 보고 나서 그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찾아보자 싶어가지고 아침에 좀 봤어요. 그랬더니 SBS 노조에서는 관련된 입장을 내놨었더라고요. 그런데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작년에 나온 건데요. 저녁 MBC 가짜뉴스 고발 프로그램에서 SBS, CNBC의 부동산 프로그램 문제를 집중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방송 내용은 장대장 부동산 그룹이라는 부동산 업체 대표와 이사가 SBS, CNBC 프로그램에 단순히 출연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들이 아예 부동산 매물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CNBC 채널을 통해서 내보내왔다는 것이다. 장대장 관계자는 해당 방송에서 SBS, CNBC에 돈을 낸 뒤 자신들이 만든 부동산 프로그램을 방영해 왔다고 주장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장 대장이 SBS, CNBC 프로그램에서 부동산 매물을 소개한 뒤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매매 과정에서 건당 1,000만 원이 넘는 수수료까지 챙겨왔다는 방송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방송에 나왔거든요. 이런 예. 방송이 아니고 그냥
뭐 쇼핑 방송이었네. 그렇죠. 정보 방송이 아니고. 네. 그래서 노조가 주장하는 것은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SBS 브랜드를 쓰고 있는 SBS 미디어 홀딩스 계열사가 부동산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편성 시간을 판 것도 모자라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부동산 업자들의 사익 추구 행위에 판을 벌려준 꼴이 된다. SBS 전체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사안이다. 단순히 도덕성 문제를 넘어서서 방송법과 협찬고지 규칙 등 현행 법령 위반 소지도 있다. SBS 내부가 아니라 타 방송사 프로그램이 제기한 문제였기 때문에 노동조합도 사실관계 확인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SBS, CNBC 측은 타사 프로그램의 방송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공식 해명이나 반박도 시청자 앞에 내놓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이 파악한 결과 SBS, CNBC 3개 부동산 프로그램을 장 대장을 비롯한 관련 업체들이 사실상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BS, CNBC는 부동산 업체와 실제 편성 계약을 맺고 이들 프로그램을 일주일, 주 단위, 월 단위로 각각 편성해주고 월 수천만 원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논란의 핵심인 방송에서 소개하는 매물이 실제 거래될 경우 수수료를 비롯한 이득을 부동산 업체가 챙겼는지 여부는 SBS, CNBC 측은 알지 못하겠다라는 무책임한 입장을 알려왔다. 더구나 부동산 업체가 자신들이 하는 이른바 매물 추천 오프라인 세미나를 매회 방송에서 수차례씩 홍보해 왔는데 이것을 홍보할 때마다 SBS, CNBC 부동산 세미나라고 타이틀을 써왔다는 것이다. 아니 이거는 거의 사기지 사기. 장 대장이 정말 사기를 친 거죠. CNBC 측은 이런 타이틀 사용을 부동산 업체에 허락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답했다. 이 해명이 맞는 것이라면 수십 회에 걸쳐 방송에 나가는 이런 세미나 광고에 SBS 브랜드가 도용당한 것인데도 CNBC 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온 셈이다. 신고를 해야죠. 그렇죠. 근데 가만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CNBC의 누군가가 브랜드 사용을 허용 내지 묵인한 것이라면 어떤 이유와 대가로 SBS 브랜드를 사용하게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사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SBS 미디어 그룹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SBS 미디어 그룹 내에 도대체 TV 모니터가 몇 개인가? SBS 브랜드를 쓰는 채널에서 며칠씩 CJ 계열 TVN 드라마 광고가 방송돼도 최소한의 의문도 품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생존과 미래를 맡기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홀딩스 계열사들의 인사와 경영 관련 각종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대주주와 박정훈 사장은 김계용 대표를 포함한 SBS 플러스 경영진 전원을 유임시키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라고 하고 이런 부실한 경영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투명하지도 않고요. 전혀 이게 공개되지도 않는데요. 무슨 돈을 어떻게 받았는지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묻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의 경찰이? 예,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SBS라는 우리가 말하는 SBS와 SBS 노조의 힘만으로는 이 사안을 해결하기는 어렵겠다. 분명히 SBS 노조가 원하는 그 문제 해결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점점 더 황당한 내용들이 계속 터져요. 그렇죠? 사람들의 머리는 참 나쁜 쪽으로는 엄청 빠르게 잘 돌아가는 것 같아. 그거를 막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 건 참 느리잖아요. 근데 예, 그 구멍을 찾아내서 이상한 짓을 하는 그런 머리는 참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SBS 소식은 제가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해서요. 하나하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막 자꾸 뭐 이렇게 욕을 연상시키는 SBS의 줄임말을 자꾸 이야기를 하시면서 SBS는 안 본다라고 하시는데 또 어찌됐든 저는 SBS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한 우리 지상파 방송사로서 조금 방송의 내용이 이상할 때가 제가 지적할 때 이상하다, 이해할 수 없다, 왜 이러지라고 생각하는 건 분명히 있지만 저는 또 SBS가 좋은 방송을 내놓는 것이 훨씬 많고 저는 늘 시종일관 똑같이 생각하는 건 SBS가 KM이 그 공영방송 장악이 됐을 때 그나마 SBS가 있어서 그때는 정론이었습니다. 중심을 잡아줬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도 하나를 가지고 막 그렇게 몰아가서 하는 것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좋은 방송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뭐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힘을 실어줄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뭐 저희는 언론 시민 단체로서 잘했으면 잘했다, 네네. 못했으면 못했다 얘기하는 거지 뭐 누구를 막 지칭해서 그냥 한 사람만 죽이겠다 이런 건 또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죠. 잘하면 또 잘한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